오늘은 뭐 유시민 까야지. 헛소리 하면 그냥 한 번씩 짚고 넘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되는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언론에 또 많이 보도가 됐어요. 유시민이 아무래도 뭐 스피커 크기가 있다 보니까 유시민이 뭐 한마디 하면은 언론에서 받아쓰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해서 요것 좀 까고 갈게요. 일단 무슨 얘기 했는지. 초대 장관 후보자로서 이제 지명된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이제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거 이제 비평을 하려면 예. 어떤 틀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기준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의 기준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혹시 기자분들 이걸 보고 계시면 요걸 제목으로 뽑지 말아주세요. 혹시 기사 쓰더라도.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우선 취향,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우선 당신이 이해훈이라면 콜업하면 응하겠냐? 제가 이해훈이라면 응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네. 근데 윤석열 씨가 저보고 와서 복지부 장관 해라. 안 해요, 저는. 취향의 문제예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면 콜할 거냐? 이해훈을. 안 해요. 저 같으면. 저는 싫어요. 취향의 문제라고요. 이 취향의 문제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비평할 수는 없어요. 네. 시민들은 나 싫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비평하는 사람은 자기가 싫다고 해가지고 나 같으면 응하지 않았을 것 같아. 이런 건 비평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선 취향으로 호불호를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어떤 판단이나 평가의 어떤 잣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두 번째 측면은 도덕은 두 측면인데, 하나는 이제 이해훈 씨 쪽에서 일어나는 일, 국힘당은 당에서 제명해버리고 네. 배신자라 그러고 뭐 변절했다 그러고 뭐 부역한다 그러고 이런 말을 막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훈 씨의 초점을 두고 보면 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갑자기 변하는 거. 네. 야, 자리 준다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이거 아니에요. 네. 그게 도덕적 기준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적 도덕적 기준인데 얼마 전까지 윤석열 옹호하던 사람을 내란 청산한다면서 지지자들을 뭘로 보고 그런 사람, 아니 우리 진영에는 그만한 능력자가 없어요? 왜 맘대로 하는데? 이게 정치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그렇죠. 예. 뭐 이거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예. 뭐 이해훈 씨는 그 문제를 자기가 감당해야 되고요. 이쪽은 이쪽대로 이 대통령도 본인이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빨강색, 파란색 이런 얘기를 이제 국무회의 때 하신 것 같고요, 대통령은.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잣대에서 볼 수 있다고. 근데 그것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거는 예. 세 번째 기준이 목적 합리성이라는 예.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를 해요, 논리적으로.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저 이해훈이라는 인물이 그게 적합한 도구인가? 그게 비평의 초점이 돼야 된다. 이게 논법이 참 교묘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비평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할 얘기를 다 해요. 나라면은 이해훈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걸 가지고 이건 취향의 문제니까 비평하면 안 된다. 근데 비평을 했잖아, 그죠? 결과적으로는 비평을 한 거잖아요. 나라면은 안 한다라는 건 유시민이 보기에 이해훈이라는 인물은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낸 거잖아. 그래서 이런 취향 문제를 가지고 비평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본인의 취향을 드러낸 거잖아. 그리고 이해훈을 반대한다. 나는 안 한다. 라는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훈 지명을 반대한다라는 메시지를 교묘하게 던진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도덕적 기준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이거는 비평가로서 비평을 해야 될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제가 교활하고 교묘하다라는 게 얘기가 이거예요. 떡밥을 던지는 게, 이거는 이렇게 비평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비평을 다 했잖아. 이게 얼마나 교활한 짓이에요. 하질 말아야지. 시청자들이 보기에,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평으로 들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싫어, 이해훈이. 이해훈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람은 잘못된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야. 아예 그런 언급 자체를 안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컨대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취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좋냐 나쁘냐라는 취향을 가지고 비평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도덕성의 문제는 이거는 뭐 비평의 영역에 포함되긴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정도로만 언급하고 갔어야지. 그런데 거기서 본인의 취향과 본인의 도덕적 기준을 다 드러내가지고 어떤 시청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해훈을 난 안 된다고 생각해. 이해훈은 아니야. 이해훈은 부도덕해. 이해훈이를 데려오는 것도 부도덕한 거죠. 이해훈이 부도덕하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건 부도덕한 거잖아.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 세계에서는 부도덕한 거잖아요. 배신자잖아, 쉽게 얘기하면. 배신자 프레임을 짜서 그 안에 시청자들의 그 배신자 프레임에 시청자들의 인식의 틀을 가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해훈이 배신을 했다만 까는 게 아니고 그런 배신자를 받아준 이재명 대통령도 도덕적 평가가 있다라는 거야.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결국은 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취향이나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비평할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본인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 던졌어. 그러면 유시민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 이해훈 지명에 대해서 이해훈 지명은 취향으로 볼 때도 유시민하고는 취향이 맞지 않는 거고 부도덕한 지명이 되는 거예요. 부도덕한 지명. 그걸 교묘하게 다 얘기를 하잖아. 그런 걸 가지고 비평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 얘기 자체를 안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 자체를 안 했어야 된다. 근데 이미 이해훈의 지명은
진보 진영의 진보 정치인의 취향으로는 부적절한 것이고 또 부도덕한 것이다 라는 본인의 어떤 생각을 시청자들에게 다 전달을 해놓고 그건 아니래. 그렇게 비평하면 안 된대. 그럼 사람 교활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교묘하게. 진짜 물고기한테 떡밥 던지듯이 물고기 꼬시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이거 똑같은 게 뭐냐면은 야, 이거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막 얘기해. 어? 그래 막 이간질 시키는 사람 있잖아. 주변에 그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죠? 어? 야, 이거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아, 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 나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럼 막 더 궁금하잖아, 듣는 사람이. 아, 그럼 막 얘기해봐, 막 그래. 그러면은, 아, 이거 안 되는데 너한테만 얘기해줄게.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그 얘기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해달란 얘기지.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퍼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뭐, 그, 헛소문들이. 또 딱 그런 식이잖아, 이게. 지금 화법이.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썩은 떡밥 던진다. 그리고 이제 대단히 저는 썩은 떡밥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제 떡밥을 던지면은 물고기들이 막 가서 물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유시민이 열심히 떡밥을 던졌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해운 임명 잘했다라는 사람이 뭐 이해한다 혹은 잘했다라는 사람이 70%가 넘어요. 아 80%가 넘어. 뭐 이해운 임명한 거 뭐 잘못된 거 아니다. 이해한다. 이런 사람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0%가 넘어. 그 옛날에는 저런 떡밥 던지면은 이제 그 정금자들이 털봉자들이나 정금자들이 가고 막 물었지. 와 우리 예지력 뭐 유시민을 뭐라 그러지? 뭐 현자? 이 시대의 현자. 뭐 유시민 대단하다. 막 그럼 막 물어주잖아. 근데 이제는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들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저런 얘기를 듣고 아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했네. 이해운 같은 배신자를 지명을 해가지고 부도덕한 사람을 장관으로 지명을 하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잘못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20% 있는 거예요. 20%. 그러니까 유시민 같은 사람이 예전에는 민주당의 80%였는데 좀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이나 뭐 이동영이나 최욱이나 유시민 같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이제 80%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겠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이 과정에서 이제는 다 바뀌었어. 이재명을 더 신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에 판단에 뭔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80%예요.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야. 근데 아무튼 본인이 그럼 한 목적성이 있느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요걸 가지고 비평을 해야 된다. 한 목적성에 부합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해운을 발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건 비평의 영역이 된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해운의 임명이 한 목적적이냐? 이것에 대해서 비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비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운에 대한 어떤 뭐 인성에 대한 평가, 도덕성에 대한 평가, 인격에 대한 평가 이걸 다 무시하는 거야. 저는 비평가니까. 저는 그냥 일개 유권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비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치적인 어떤 식견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대로 한 목적적이냐, 즉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느냐, 이 얘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정치의 영역이지. 여기가 뭐 수도승이야. 우리가 수도사 뽑는 거예요? 저기 뭐냐 수녀 뽑는 거야? 이해운이 수녀예요? 김병기가 수도승이야? 스님 뽑아? 여기 성당입니까? 아니면 절입니까? 여기가 정치판이잖아. 정치판에서는 정치판의 논리를 가지고 현상을 설명을 해야 돼요. 왜 거기에 엉뚱하게 수도원의 기준을 가지고 와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와서 정치인들에 대한 분석을 하냐고. 저 우리 국민들도 이런 것은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수도승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줄 사람인지 아닌지 그 목적만 보고 가는 거잖아. 근데 거기다 무슨 엄청난 도덕적 잣대를 들이밉니다. 이게 다 뭐 재래식 언론들이 만든 거긴 하지만은 본인들도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뭐 어마어마한 도덕적 잣대를 막 들이미는 거야.